안녕하세요 공부기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저는 오늘도 책을 한 권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책장 덮자마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고 있는 책이에요. 배울 게 정말 많은 책이라서 좀 빠짐없이 흡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책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전범선 작가님 책이고요.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 라는 긴 이름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좀 수다 떠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단한 책 소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책 소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책의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범선 님이 원래 뮤지션이잖아요. 그 양반들이라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밴드인데 거기서 노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곡 쓰고 노래하고 이렇게 책도 쓰시고 풀무질이라는 이름의 서점 운영하고 있고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랑 잡지 출간 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분의 그 행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책방 풀무질 인스타그램만 팔로우를 하다가 최근에는 요 작가님의 개인 계정까지 이렇게 팔로우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이 끊임없이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말하는 자유가 절대 방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뭔가 책임지고 활동하고 연대하는 자유여서 좋았고, 그 자유라는 모든 개념이 한결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와중에 제가 이 책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앞에 보면 비거니즘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에세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회학, 철학, 정치, 환경 문제를 아주 유려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은 작가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특권을,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가분이 사실 되게 엘리트 코스를 전형적으로 밟은 인물이거든요. 민사고를 나와서 외국의 명문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어떤 특권을 누려왔는지, 뭘 모르고 있었는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운빨은 민사고와 다트머스와 옥스퍼드를 나온 것이 아니다.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태어난 것,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태어난 것, 성소수자가 아니고 비장애인이라 차별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특권이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출발선은 남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특권은 따로 있다.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자,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책의 초고가 쓰여진 배경이 조금 특이해요. 이 책의 초고는 전범선 작가가 이제 연인인 지지와 함께 경남 산청의 지리산 자락에서 열흘간 머물면서 쓴 거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 데카메론 같죠? 여기서 이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핸드폰을 끄고 스스로 비거니즘 식단을 만들고 차리고 치우면서 생활하기 시작해요. 많은 것들이 불편하겠죠. 산이니까 밤이 되면 완전 새까매지는데 핸드폰 후레쉬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불도 직접 나무를 가져다가 떼어야 하고, 음식을 사거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변기도 없기 때문에 볼 일도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손수 해결해야 되고요. 이런 식의 열애를 보내면서 작가는 그동안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하지 않고 바깥으로 외주 주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살림으로 하나 된다. 모두 생존과 공존을 위한 운동이다. 비거니즘은 우리의 밥상을 죽임이 아닌 살림의 먹거리로 채우는 것이 시작이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의 몫으로 할당하고 폄하했던 살림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열흘간의 지리산 생활에서 얻은 이런 경험들은요, 자연스럽게 비거니즘, 페미니즘, 환경 생태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를 따라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자, 전체적인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거니즘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흔히 어떤 식단, 도덕적인 가치관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책은 비거니즘을 정말 정치적인 주제로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더욱이 이 책이 제가 그간 약간 모호하게 생각해오던 조금 헷갈렸던 문제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왜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를 단계별로 분류하잖아요.
뭐 비건, 뭐 락토, 뭐 페스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페스코 혹은 플렉시테리언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비건 지향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간 그 비건의 등급이랄까요? 이걸 두고 위계 질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면 채소만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는 비건이 유제품이나 달걀, 생선까지를 먹는 페스코를 비난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서열적으로 낮은 인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하고 혼란스럽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을 조금 명확하게 이 책을 통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은요, 채식주의자 피라미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다고 봐요. 이 개념 자체가 서양 식단에 맞춰서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한국인한테는 잘 맞지도 않는 데다가 이걸로 어떤 도덕적 차등을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똑같은 기독교인을 두고 누구는 완전 크리스천, 누구는 세미 크리스천 이렇게 구분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작가는 채식주의자들 간의 이런 내부 다툼과 노선 갈등이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거니즘의 목적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나의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공장식 축산을 철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채식 인구를 늘려야 한다. 동물 해방은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한 운동이다. 비거니즘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최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비건 지향을 환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작가의 의견에는 찬반이 분분할 거예요. 저만 해도 사실 구분 짓자면 플렉시테리언으로 지내면서 가끔 상황에 따라서 고기를 먹거든요. 생선이나 유제품 달걀도 먹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제가 먹는 식단의 어떤 많은 부분이 동물 착취에 기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식단에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저 역시도 이 점을 알고 있고 이러한 비판을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접했었어요. 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요점은 그거 같아요. 지금은 다만 앞으로 나아갈 때이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때고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늘려갈 때라는 거죠. 어차피 완벽한 비건이라는 건 없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른 존재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만큼 알아가고 가능한 만큼 행동하고 가능한 만큼 넓혀가야 한다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이 책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구체적인 예 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테마들이 많아요. 왜 비건을 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여성인지, 왜 육지의 동물들을 모두 모아서 땅고기라고 부르지 않는데 물고기는 물고기라고 불러버리는지, 또 뭐 정크 비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최근에 저도 정말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막 게을러져가지고 진짜 편한 대로 소비하고 살고 고기도 막 먹고 스스로의 어떤 생활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경종이 되는 책을 만나니까 정신이 퍼뜩 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자꾸자꾸 이런 책들을 접해서 계속 그 정신 차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간 헷갈렸던 문제들 그리고 좀 나태해졌던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책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소개해드린 이후에도 저는 종종 이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책방 풀무질에도 찾아가서 이 관련된 책들 많이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류의 책들 리뷰를 올리면 사실 댓글이 많이 갈려요. 댓글로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과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일단 제가 좋다고 생각한 책을 읽고 소개하고 공부하고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범선 작가님의 책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